총리의 의회 회산, 총리의 결정에 모든 의원이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는 구조인 일본은 왜 50회 중의원 의원 선거를 열게 됐을까요? 일본 중의원은 10월 9일 해산했으며 오는 27일 조기선거를 통해 새로운 원 구성을 합니다. 지난 1일 총리 취임 후 8일 만에 의회를 해산한 것은 역대 최단 기록이라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제50대 중의원 총선거는 2025년 10월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의원 해산으로 2주 조금 남은 기간 동안 일본의 모든 당은 공천과 후보 선정,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빡빡한 시간이죠. 마치 보궐선거를 모든 국회의원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랬으면 난리 났겠죠. 10월은 이렇듯 일본에게 대혼돈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본은 총리를 선거로 뽑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이며 이 결과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옆나라 일본은 앞으로 누가 이끌고 어떤 정책으로 이끌게 될지 결정됩니다. 다수당에서 총리가 배출되니까요. 오늘은 일본의 정치에 대해 논의해봅시다. 다시 읽는 사이카부도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국 헌법 제7조에 따라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일당의 신임 총리는 힘든 총리 선거를 통해 당선됐으면서 의회 해산이라는 초강수를 통해 굳이 새로운 선거를 해서 위험할지도 모를 모험을 할까요? 우리나라였으면 다수당이 집권하면 임기 끝까지 의원 자리를 내려놓을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회와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반면 일본은 의원 내각 책임제로 다수당 또는 연정의 대표, 주로 당대표가 총리 대신을 겸임하게 되고 의원들 중에서 관방장관 등 내각을 구성하게 되죠. 그러나 지지도가 낮아도 총리를 지속할 수 있지 않냐, 굳이 의회 해산까지 해야 하냐, 새로운 국회를 힘든 선거를 통해 구성해야 하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 지지도가 폭락하게 되면 일본의 경우에는 오히려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일이 더욱 빈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회가 직접 국정을 이끌어간다고 사실상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수당이라 해도 더 이상 정책을 지속하기 힘들며 이를 해소하고자 지지율 반등과 재신임을 묻기 위한 과정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조속한 시일에 조기선거를 실시해서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새로운 국회 구성을 통해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임기를 끝까지 채운 국회 회기는 거의 없습니다. 해산 전까지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258석으로 단독 과반, 연립여당인 공명당에 32석을 더해 290석을 여당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당내 파벌, 비자금 사건 여파 등으로 이시바 정부 출범 직후 지지율이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인 50%를 겨우 넘기고 있습니다. 수세에 몰린 가운데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인 233석을 넘기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고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석을 포함해 261석을 넘겨야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는 절대 안정 의석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정치 지지율 구조에서 일당은 당연하나 안정적인 지지 기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민당 선거대책본부는 중의원 해산 결정에 맞춰 비자금 파문 연루 의원 6명을 추가 공천 배제했습니다. 당초 이 문제로 당원 자격이 정지된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과 비자금 소명을 거부한 하기우타 고이치 전 정조회장 등 6명을 공천 배제 대상으로 정했지만 선거 앞 솜방망이 처분이란 여론이 사그러들지 않자 공천 배제 의원을 2배로 늘렸으며 전체 12명 가운데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로 불렸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옛 아베파 의원이 11명이나 포함돼 자민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합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비자금 사건 재조사 없이 얼렁뚱땅 국회를 해산하는 건 비자금 문제 감추기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민당은 규칙을 지키고 생활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지키고 지방을 지키며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다는 6가지 약속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입법부인 국회가 양원제로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뉩니다. 이 중 중의원은 1890년 일본 제국의회 하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참의원은 상원의 귀족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중의원은 임기 4년으로 참의원의 6년보다 짧고 중의원은 임기 도중 해산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중의원이 임기를 마친 적은 일본 정치 역사상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짧은 임기와 해산을 반복하지만 오히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의원의 영향력은 일본 정치에서 매우 강력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의 그 상황의 지지도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중의원에서 가결되고 참의원에서 반대한 경우에도 중의원 3분의 2 출석에 다수로 가결한 경우 법률로 지정할 수 있으며 내각 총리 대신에 지명, 예산 의결, 조약 승인 등에 대해서도 양원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도 중의원 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0월 말의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 정세는 급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본은 늘 큰 변화 없이 자유민주당이 여당을 차지해왔으며 역대 총리 역시 몇 차례를 빼고 현 여당이 독점하고 있어 해외에서는 정권 교체가 없다는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 내부에서 여러 개파로 권력 투쟁이 있기도 합니다. 일본 하원은 소선구제로 289명을 선거로 선출하며 비례대표는 176명으로 우리나라처럼 정당이 순위를 정한 순서대로 당선이 됩니다. 우리나라와 차이라면 일본은 소선구제와 비례대표 모두의 한 후보가 중복으로 입후보가 가능합니다. 소선구제에 떨어져도 비례대표에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인지도나 지지율이 높은 후보일수록 소선구제에 나와서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높죠. 차선으로 비례대표도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선구제에서 떨어지면 기회가 없죠. 지난 선거를 예를 들면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이끌던 선거에서 자유민주당,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자민당이라 부르는 이 당은 지역구 189석을 차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입니다. 2위인 입헌민주당이 57석인데 비해 엄청나게 앞서고 있는 거죠. 3위인 일본 유신에는 16석에 불과하죠. 자유민주당의 소선구제 총 득표율은 48%였지만 의원수는 65.4%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총 8개의 정당이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자유민주당이 72석, 입헌민주당이 39석, 일본 유신회가 25석, 공명당이 23석으로 자민당이 과반도 크게 못 미치며 득표율은 35%, 당선은 총 의석의 41%를 차지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총 의원수는 자민당이 56%로 261석이었으며 일본 야당의 1당은 에다노 유키오가 이끄는 입헌민주당이지만 96석으로 전체 20.6%에 불과합니다. 현재 일본 정치에서 가장 특이한 지역은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기로 유명한 오사카입니다. 이곳은 마치 영국의 스코틀랜드인가 싶을 정도로 정치색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확연히 다릅니다.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에서는 일본 전체로 봤을 때 자민당이 압도적이지만 비례대표는 1인 1표로 전국의 표가 4표가 되지 않는 특징으로 일본 유신회의 경우 이 오사카를 기반으로 지역구를 싹쓸이할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에서도 총 14%의 득표로 25석을 얻어 총 41석 원내 9%의 의원수를 확보하여 여당 입장에서도 이 3당의 협조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중요한 위치로 이전 선거에 비해 무려 30석을 더 얻었기 때문에 이번 50대 의원 선거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 특이한 형세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에는 원내 정당이 크게 10개 이내의 정당 내에서 일본 국회가 구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의 정당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사회민주당은 진보, 페미니즘, 평화주의이며 중도좌파, 좌익, 스펙트럼에 속하며 주로 3인당이라 불립니다. 한때 일본 55년 양대 정당을 구성했으나 현재는 지역구는 오키나와현 제2구 한석에 불과합니다. 레이와 신생국민은 탈원전, 장애인 인권, 성소수자, 진보 등을 내세우며 배우 출신인 야마모토 타로가 창당하여 기존 정당에 실망한 사회주의 성향의 40대 이상의 지지가 높은 편이나 꾸준히 200만 표의 벽과 세석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공산당은 일본의 공산당이?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의외로 10석의 2.2% 의석을 보유하고 102년이 넘는 가장 오래된 정당의 역사의 극좌 정당입니다.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반자민당 세력을 형성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모든 차별을 반대하며 식민지를 반대하고 조선 대만의 독립을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메인 정당이 되지 못하지만 꾸준히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민민주당은 기존 의석인 8석에서 11석으로 늘리면서 49회 선거에서 약진했으며 야4당 연대에서 이탈해 현재는 일본 유신회와 협력하는 형세로 온건보수, 반공, 평화주의를 내걸며 자공국 연대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유신회는 오사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메이지 유신회 그 유신입니다. 그만큼 개혁을 외치는 보수 정당입니다. 신자유주의와 작은 정부, 지방분권, 경제적 자유를 주장하며 무려 41석을 차지하며 일본 제2야당이 되었습니다. 특히 참여한 선거에서는 입헌민주당보다 높은 비례득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민주당과 협력하는 스탠스로 오사카부 시장뿐만 아니라 교토부 마이주르 시장, 나라현 지사도 당선되면서 그 지역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입헌민주당보다 높아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입헌민주당은 중도좌파 성향으로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의원은 98석으로 100석에 가깝고 자민당의 사벌 정치자금 스캔들로 치러지는 이 선거에서 낮은 총리 지지율과 자민당을 추월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 이번 선거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특히 정권 교체를 기대한다는 응답자가 여론조사에서 49%로 유지하자는 34%에 비해 압도하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반전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자유민주당, 공명당 연합의 패배일지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 연립정권이 오랜만에 다시 등장할지 귀추가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옆나라 일본은 앞으로 누가 이끌고 어떤 정책으로 이끌게 될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권과 미국 정부와 어떻게 안보와 외교, 경제 분야에 대한 협력을 하게 될지 기대와 걱정 속에서 오늘은 일본의 정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슈퍼챗과 멤버십은 컨텐츠 제작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